어, 저희 찬성 측의 입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논제는 PNP 절도 사건에 대한 단임의 조치를 지지한다이고, 관련 책은 시간을 파는 상점 김선영 작의 지구의 균형을 맞춰주는 사람입니다. 용어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로 절도는 남의 물건을 훔친거나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을 뜻하고, 또 사건은 어떠한 일이 벌어졌던가 아닌 그것을 주목할 만한 일을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조치는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행하는 행동을 조치라고 합니다.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은 여기서 담임의 의견이란 교사들의 종합적인 의견이며, 교사들은 현재 실제 절도범이 누군지 모르고 있으며 또 그 절도범이 PNP를 돌려주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찬성 측의 의견은 첫 번째로 용서로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고칠 수 있다이고, 두 번째로는 미성숙한 시기이기 때문에 용서로 보듬어 준다면 그 아이의 행동이 스스로 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과, 세 번째로는 선생님들은 작년에 일어났던 자살 사건 같은 일을 재발하지 않기 위해 그런 조치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제가 첫 번째 의견을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의견은 박수림 토론자가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 의견은 용서로 사람을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그 절도범 아이는 페이지 192쪽을 보면 맨 처음에 슈퍼에서 껌을 훔쳤을 때 엄마가 그걸 되돌려줘야 한다고 교육을 시키기 위해 그 아이를 질질 개처럼 끌고 슈퍼에 강압적으로 밀어넣어 강제적으로 사과를 하게 하고 그 아이에게 수치심을 많이 느끼게 해서 아이가 마음적으로 많이 상처를 받은 상태였고, 또 집안 분위기가 너무 명문 엘리트 집안이라서 그 아이가 조금만 무엇인가 잘못을 해도 너는 집안의 수치이며 문제다 이러는 가혹적인 분위기 때문에 아이가 도벽 행위를 습관을 가지게 된 이유는 그 엄마와 가족들이 자기가 이 물건을 훔쳤을 때 가장 수치스러워했다는 점을 복수를 하기 위해 그 행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맨 처음에 엄마가 용서로 보듬어주며 따뜻하게 자기의 그 절도범 아이를 따뜻하게 감싸주며 진정을 시키면서 엄마의 진심을 말해주었다면 그 아이는 그렇게 삐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로 아이를 보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리고 또 페이지 80쪽에 보면 비행소녀를 가정법원에서 김기옥 부장 판사님께서 그 아이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판결을 내려서 그 아이가 나중에 마음을 고쳐먹어서
열심히 공부를 하여 검정고시를 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TV 리포터 2013년 기사에서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용서를 해주는 것이 아이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분 28초입니다. 작전 시간 1분 있겠습니다. 이 PMP 절도 사건을 결정 내린 선생님이 범인의 딱한 사정을 알고 있었습니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제된 것은 이 선생님들은 PMP 절도 사건의 실제 범인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로 그 비행소녀 판결 사례를 들었는데 그 사례를 보면 그 판사가 그 소녀의 상황을 알고 그래서 용서를 해준 것이지, 하지만 이 PMP 절도 사건은 선생님이 범인도 모르면서 상황도 모르고 그런데 덮어주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덮어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덮어준다는 것이 아니라 용서로서 그 아이를 교정을 시키겠다는 것은 그 아이가 이미 마음적인 고통과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그 아이가 PMP를 돌려놓았다고 선생님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벌칙을 가하지 않고도 그 아이가 반성을 했을 것이라 생각하여 학교 측에서는 부모님과 같이 합의도 이미 보았고, 나중에는 사건을 그냥 그 아이가 PMP도 돌아오고 부모님들과 합의도 했고,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 아이가 돌려놓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PMP를 돌려놔준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 아이가 충분히 반성을 했다 생각을 하여 사건을 종결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분 50초입니다. 우선 첫 번째 조정자 김예원 조정자가 처음 세 가지 용어 정리를 절도, 사건, 조치에 대한 용어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본인 찬성 측의 주장 세 가지를 얘기를 했죠. 뭐였죠? 첫 번째, 용서로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고칠 수 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성숙한 시기이기 때문에 용서를 뭐라고 했죠? 용서로 모든 마음을 변화할 거다. 세 번째, 자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서다 라고 맞나요? 맞죠? 자, 첫 번째 주장하고 첫 번째 근거하고 두 번째 근거에 어떤 차이가 있죠? 그 폼을 앞에 제시한 건 정말 좋았어요. 세 가지 폼에서 제시한 건 정말 좋았는데, 첫 번째가 용서로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고칠 수 있다. 두 번째가 미성숙한 시기라, 바꿔 말하면 아이의 행동을 용서로 변화시킬 수 있다.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만 들어서는 제가 사실 그 뒤에 내용은 같을 거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추측이 되는데, 과연 박수림 토론자가 두 번째 발언을 입론을 처음 할 때 어떤 식으로 김예원 토론자가 한 말과 차별화를 둘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건 들어봐야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짤 때 용어 워딩 선택을 그러니까 용어 선택을 잘해서 그다음에 완벽하게 세 가지 독립된 근거로 제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그 코멘트 달 때도 그렇게 달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네. 그다음에 이영민 토론자가 교차조사 했을 때 첫 번째, 범인이 딱한 사정을 알고 있었나? 그래서 그랬더니 PMP 범인은 모른다 라고 했죠. 두 번째 질문에서 상황을 알고 용서한 거지
따라서 그러니까 가정법원의 경우에는 상황을 알고 용서한 거지 PMP 경우는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경우가 다른 거 아니냐?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질문을. 그 경우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김리안 토론자가 대답을 잘 했거든요.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근데 좀 더 하나 더 던질 수 있었는데 그걸 못하고 그냥 바로 내려온 것 같아서 그냥 이건 공격이 실패했어요. 이거는. 그쵸? 그래서 사실 교차조사가 되게 어려운데 상대방의 논리적인 허점을 찾는 거잖아요. 논리적 허점을 찾는 건데 그래도 그나마 PMP 경우와 그다음에 네가 PMP 경우를 지지하기 위해서 든 가정법원의 사례는 경우가 다르다라는 점을 그나마 어렵게 공격을 한 거는 칭찬할 만해요. 네, 그런데 완벽한 논리적 허점까지는 아니었다라는 거. 네, 그래도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뭐 할 수 없죠. 네, 계속 갈게요. 반대 측에서 이제 찬성 측 아까 그 인문에 대한 반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성 측의 첫 번째 그 PMP 절도 사건에 대한 선생님의 조치를 지지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 용서로 잘못된 행동을 고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용서는 그러니까 어떤 학생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사람마다 그것이 적절한 처벌이나 대처 방법이 다릅니다. 어떤 학생에게는 용서가 정말 제대로 된 방법일 수 있고 또 어떤 학생에게는 정말 따끔한 처벌이 제대로 된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아까 찬성 측에서 든 예시도 그 가정법원에서 그 불쌍한 아이의 그 사정을 판사가 알고 아이에게는 용서가 적당하겠구나 생각해서 나름의 그 법리적인 판단과 근거로 용서라는 것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 PMP 절도 사건은 많이 다릅니다. 그 아이의 사정, 아까 찬성 측에서 그 아이의 그 절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불쌍한 사정, 그런 것들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님은 그거를 모릅니다. 그런 걸 모르는 상태로 심지어 범인의 사정도 모를 뿐더러 범인이 누구인지조차 모르는데 찬성 측이 말한 것처럼 범인이 누구인지조차 모르는데 어떻게 그 아이에게 맞는 적절한 대처가 용서라고 선생님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또 대처가 또 아까 교차조사에서도 말했듯이 모든 것은 선생님 입장에서만 이루어진 것입니다. 선생님 입장에서 그 아이가 돌려놓기까지 마음고생을 했다고 생각하고 선생님 입장에서 용서가 더 좋은 대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선생님의 추측인 것입니다. 아이가 돌려놓으면서 마음고생을 했을지 아니면 단순히 그 상황을 즐겼을지 그런 것은 선생님 입장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그것을 제대로 용서라는 대처를 내리고 적절한 대처를 내리려면 일단은 그 아이가 누군지 알고 그 아이의 사정을 알고 그 아이의 말을 듣고 상황을 적절히 판단해서 내렸어야 할지 이렇게 무작정 덮어놓고 용서해주는 것은 아이에게도 또 학교에도 적절한 대처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측 인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측은 PMP 절도 사건에 대한 선생님의 조치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잘못된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법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 그런 처벌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재범이나 모방범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 학생이 사실 그 반성했는지 여부도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의 그 용서는 제대로 된 대처가 아닙니다. 제가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고 이영민 토론자가 두세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그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이 법을 무너뜨리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학교 교칙은 학교 사회의 법입니다. 중학교 1학년 사회교과서에 따르면 법이란
국가 강제성을 수반하는 사회규범입니다. 그럼 사회규범이란 무엇일까요? 사회규범은 사회의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기준입니다. 네, 법은 기준입니다. 그런 기준이 상황에 따라 그렇게 쉽게 바뀔 수 있을까요? 기준은 쉽게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바뀌어서도 안 됩니다. 만약 기준이 바뀐다면 그 기준은 모호해질 것이고, 그럼 기준이 모호해진다. 즉 법이 모호해지는 것은 신뢰를 잃어 법을 무너뜨리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규칙 같은 것도 그런 효과가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천 논현중의 모 중학교에서는 수업 시간에 수업 태도 향상을 위하여 수업 시간에 그 지적을 3번 이상 받으면 결과 처리를 하는 교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 학생들의 고등학교 진학에 방해된다던가 그런 이유 때문에 선생님들은 잘 주시지 않거나 아니면 학생별로 다르게 주거나 하는 이렇게 모호한 기준에 따라 하셨고, 결국 선생님마다 그런 게 달라지고 해서 그 교칙은 지금 거의 되지 않고 있으며 수업 태도 향상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법의 잘못된 행위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것, 기준을 잘 바꾸는 것은 법의 기준을 망가뜨리는 것이며, 기준을 망가뜨리는 것은 법 자체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법의 효력을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행위 것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얘들아. 아까 발언 중에 실제 절도 학생이 그 범법 행위를 즐겼을지 혹은 반성을 했을지 죄책감을 느꼈을지 그걸 모른다고 하셨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런 발언을 하게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이유 물어보신 건가요? 그러니까 어떤 무슨 책 바탕도서에서 읽었던가 아니면 어떤 기사를 봤던가 근거. 같은데, 저희는 그러니까 그런 바탕도서에서 선생님은 그냥 무조건 그 아이를 돌려놨다 그러면 반성을 해서 돌려놨고 그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말했는데, 저는 일단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그런 근거가 없는 점을 생각해서 솔직히 그 학생의 심리적 그런 것은 선생님이 모른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학생의 심리적인 것을 모르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바탕도서를 읽었을 때 그 정확한 페이지는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 아파트 옥상에서 그 아이가 자살하겠다는 메시지를 남겨서 정희영 군과 그 백원조 양이 옥상까지 뛰어가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서 정희영 군이 자기의 친구가 자기한테 말하길 자기가 그 행동을 할 때 매우 죄책감을 느꼈고 자신이 그런 행동을 절제하지 못하는 자신이 치욕스럽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페이지는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봤는데 제가 말했던 건 선생님이 모른다고 했던 거고요. 그 아이가 죄책감 갖고 자살할 거라는 죄책감을 가졌다는 그 심리적 그것을 선생님은 그때 뭐 그 아이를 통해서 들었던지 아니면 그 아이 친구를 통해서 들었던지 제가 그 앞부분 선생님이 대처를 한 부분에서는 선생님이 전혀 몰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얘기로 법이 기준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법의 기준이 바뀌는 예를 찾아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법의 기준이 바뀐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법의 그 기준이 한 사건에 의해서 그렇게 쉽게 바뀌면 안 된다는 뜻이었지, 법의 기준 자체가 아예 바뀌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찬
교차조사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3분 8초입니다. 왜냐면은 앞에서 어떻게 보면 이영민 토론자가 조금 더 공격했으면 좋았을 법했던 그런 얘기들을 이 토론자 토론에서 그 입론에서 해줬거든요. 다. 근데 이제 반론을 시작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입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측 첫 번째 입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처음에 초반에 거의 1분 이상을 다 앞에 김혜원 토론자가 했던 얘기 다 반반은 썼어요. 잘했고요, 이번에. 예컨대 용서를 붙일 수 있다? 아니다. 적절한 대처가 사람마다 다르다. 그쵸? 그걸 다 용서라는 키워드로 다 일반화시킬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선생님의 추측이다. 마음고생을 했는지 아니면 학생이 즐기면서 그걸 했는지 그거는 모르는 거다. 선생님 추측에 의한 거기 때문에 용서라는 대처를 쓰기 전에 그게 과연 누가 한 일인지 알고 나서 용서를 해주든 처벌을 내리든 그거를 결정했었어야 그게 맞다라고 한 거 잘 얘기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 예시를 그 근거를 들었어요. 앞으로 우리 반대측에서 첫 번째 법을 무너뜨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방 범죄나 재범이 일어날 수 있다. 세 번째 그건 제대로 된 대처가 아니었다. 이렇게 세 가지 얘기했고 나머지 두 개를 이영민 토론자 말을 하고 첫 번째 얘기하겠다. 이렇게 소개해준 거 정말 잘했고요. 근데 이제 오늘 토론 그 앞에서부터 그거 뭐라 그러지 이걸? 원탁 토론 맞아. 원탁 토론 때부터 했던 거 쭉 다 봤을 때 가장 논리적으로 말했어요. 이번 발언에서. 왜냐면 첫 번째 법을 무너뜨린다. 왜냐면 법이라는 건 사회 규범이다. 사회 규범은 구성원이 지켜야 될 기준이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바뀌면 안 된다. 왜냐면 모호해지기 때문이다. 그 모호해지면 신뢰를 잃고 신뢰를 잃으면 법이 무너진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한 예시로 또 그 결과 처리 그 세 번 지적받았을 때 결과 처리한다는 어떤 학교 예시를 들면서 그래서 그 법 혹은 내지는 뭐 규칙 같은 게 무용지물됐다, 효력을 잃었다라는 내용으로 예시까지 들어주면서 굉장히 튼튼하게 그렇구나 이렇게 본인이 한 얘기를 한 문장 따라하다 보면은 그렇구나 그렇겠지 그렇구나 이렇게 다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잘했고요. 근데 이제 좀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혼자 엄청 헐떡거려요. 나중에 혹시 동영상 보면 알겠지만 혼자 엄청 급해갖고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사실 김예은 토론자나 이해수 토론자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김예은 토론자는 차분해요. 그냥 이렇게 차분하게 질문해주는데 너무 급해갖고 흥분했는지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굉장히 잘했고요. 다음번에 아마 고쳐야 할 점은 좀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말을 하는 게 좀 더 청중들이 듣기도 좋지 않을까. 그다음에 김예원 토론자가 이제 교차조사를 했죠. 사실 제가 그 교차조사 질문은 별로 좋은 질문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논리적인 논리적인 허점을 파고드는 게 아니라 본인이 알고 있는 책을 쭉 얘기를 읊으면서 너 그거 읽어봤냐? 라고 물었거든요. 근데 읽어봤대요. 근데 그거 왜 질문한 거예요, 그거? 왜냐면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쭉 무슨 옥상에 올라가는 얘기 쭉 얘기하다가 그 부분을 읽어봤냐 했더니 이쪽에서 읽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은 전혀 몰랐습니다. 대답을 되게 잘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왜 질문했어요, 선생님? 질문할 게 없어서. 그쵸. 질문할 게 없으면은 어떻게든 만들어야죠, 일단. 만들어야 되는데, 상대방이 대답을 하기 좋게만 만들고 끝나버린 것 같아서 되게 아쉬웠어요. 네. 근데 이제, 법의 기준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 바뀐 경우 찾아봤냐? 이것도 썩 좋은 질문은 아니에요. 근데 그 대답을 제가 너무 빨라서 못 들었거든요. 대답이 뭐라 그런 거예요, 마지막에? 그게 한 사건에 의해 기준이 바뀌면 안 된다. 이혜지 학생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고 그 뒷문장이 되게 빨라서 무슨 이중부정한 거 같고 되게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좀 천천히 말을 되게 집중해서 들었는데도 되게 말을 이중부정했나? 되게 뭔가 아닌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갖고 도대체 그 아닌 게 아닌 게 뭐지? 이랬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좀 여유를 갖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어서 갈게요. 먼저
먼저 찬성 측 입론을 시작하기 전에 반대 측에 대한 반론을 하겠습니다. 이해식 토론자는 일단 범죄는 범죄이고 법의 기준이 모호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법을 바꿔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상황에 따라 법만이 해결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학교는 특별히 그 작년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있었고 그 절도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절도를 저지른 학생은 선생님이 그 사실을 알고 다음날 보자라는 말 한마디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자살에까지 이르게 됐는데요. 이렇게 그 절도를 저지른 사람이 누군지 알고 또 그 선생님이 알고 그 학생이 불안해하는 과정 자체만으로도 그 학생이 고통받고 자살에까지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생님들에게는 특히 작년의 일을 생각해서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하고 또 이 학생 자체도 심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던 만큼 선생님들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선택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찬성 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논점은 첫 번째, 아직 미성숙한 시기이기 때문에 용서로 보듬어서 충분한 반성과 그리고 스스로의 변화를 유도시켜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이미 이 학생이 많이 고통받았고 작년에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논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는 아직 미성숙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처벌을 받고 범죄자로 낙인이 찍히게 되면 아예 다시 돌아가고 싶어도 사회에 돌아갈 수 없는 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 고등학교나 대학교 입시에서는 생활기록부 같은 것을 많이 참고를 하는데요. 이럴 때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또 평소에 성실했더라도 범죄 기록이라도 있으면 그 학생이 그 자신이 꿈을 이루기 힘들 것이라는 건 누구도 잘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한 번의 방황이나 실수로 인해서 그 학생 인생 전체 동안 방황할 수 있게 된다는 점 때문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논점으로는 이미 학생이 고통을 많이 받았고 또 선생님들은 고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고 반성했기 때문에 용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선생님들은 그 사실을 몰랐지만 작년과 함께 학생의 나름의 학생을 배려한 활동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학생은 계속해서 고통받아 왔습니다. 그 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목을 조여오는 것 같고 자기가 죽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또 쓰레기 같다는 생각을 하지만 생각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학생은 지금껏 가족에게서 얻은 무관심 그리고 냉정함 이런 것 때문에 부모님의 관심을 끌고 싶고 또 부모님에게 복수하고 싶고 이런 여러 가지 심리가 합쳐져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선생님이나 다른 학생들까지 자기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된다면 이 학생이 어느 좀 더 이상 이렇게 다시 회복할 수 없을지도 몰랐습니다. 이번 찬성책 인론 마치겠습니다. 이런 저번에 학생이 자살한 사례가 있었고 또 그 학생을 만약에 처벌한다면 그게 남아서 뭐 고등학교 진학이라던가 그런 것에 남고 그래서 평생 동안 그렇게 낙인을 찍힐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럼 만약에 이 학교에서 이런 절도 사건이 계속 일어난다면 그럼 모든 사건들은 다 이렇게 덮어져야 할까요? 그렇지 않지만 지금 처음 사건이기도 하고 잠깐의 실수가 계속된 이런 절도 사건이 아니라 잠깐의 실수를 가지고 완전히 그 나머지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은 일어나서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잠깐의 실수라고 했었는데 아까 그 입론에서 말한 것처럼 그 아이는 사정이 있습니다. 계속 습관적으로 훔치는 버릇이 있는 것이죠. 그럼 습관적으로 훔치는 버릇이 있는데 그것이 그러니까 일단 그건 그렇게 하고 선생님들은 그걸 잠깐의 실수인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일단 그 학생이 그러니까 중학교 와서는 선생님들이 처음으로 저지른 범죄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아는데 그 학생이? 그런데 보통 그러면 우리 법 그런 데서도 그 흔히 말하는 그 빨간 줄 그어지면 사회생활도 힘들고 취업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그렇게 고등학교 가는데 힘들고 그게 평생의 오명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막아준다면 그럼 사회에서 대체 법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그때도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잠깐의 실수로 무엇을 훔쳤고 잠깐의 실수로 뭐 누구를 때리고 했는데 그럼 그것도 잠깐의 실수 한 번쯤은 봐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만 일단 청소년 시기라서 법적 대응력과 사고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대응력과 사고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선생님은 그 범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맞죠? 그럼 그 범인에게 그런 꼭 처벌을 내리거나 그러지 않아도 그 범인을 알고 그 범인에게 법적 그런 것을 기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옳지 않았을까요? 이런 경우는 그냥 덮어가는 경우가 학생에게 또 재범을 받고 또 어떻게 법적 대응력을 생기게 하나요? 하지만 작년에 선생님은 별 처벌하지 않고 그냥 그 학생이 범인이라는 것을 알고 내일 보자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그 학생이 죽음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학생이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요. 마지막 하시죠. 아니요, 이상한 데로 간 것 같아서. 하나만 더. 그럼 다음 시간 됐으니까. 다음 반박자 하는 거. 3분 16초입니다. 두 번째 격소림 토론자가 임명을 했죠. 앞에서 예수 토론자가 한 얘기에 대해서 법만의 해결 방법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건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만 해결 방안이 아니고 용서랑 다른 해결 방법이 있다라고 반박을 한 거고, 그다음에 자살에 대한 전례가 있었다. 그 전례에 의하면 선생님들의 선택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렇죠? 그렇게 말한 거 맞죠? 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본인이 두 번째 근거를 들었어요. 근데 본인이 첫 번째, 두 번째 근거가 아니라 찬성 측에서의 세 가지 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근거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두 번째 근거는 이제 용서를 보듬어서 뭐 충분한 반성과 스스로의 변화를 유도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근데 사실 아직도 저는 그 첫 번째 근거랑 큰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입문 들었는데도. 네. 근데 이제 세 번째 논점이 뭐였냐면은 고통은 충분히 받았고 선생님들의 그런 대처는 어쩔 수가 없었다라 말을 했죠. 자, 도대체 고통을 받았으니까 용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재발 방지를 위한 거예요? 세 번째 논점이 고통을 충분히 받았으니까 용서해도 괜찮다 이거예요? 아니면은 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이었다, 어떤 거예요? 아니면 둘 다인가요? 본인이 알아야지. 우리 옆에 친구들 물어보지 말고. 왜냐면 지금 세 번째 논점에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김예원 토론자가 처음에 입론을 할 때는 세 번째 논점은 자살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박수림 토론자가 입문에서는 세 번째 근거로 논점으로 고통을 받았으니까
이거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재발 방지를 위한 것 두 가지를 말했어요. 이거는 다르거든요. 그렇죠? 논점이 두 개가 들어간 거죠. 첫 번째, 세 번째 논점은 뭐입니다. 근거는 뭐입니다. 라고 말을 할 때 한 가지 키워드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두 가지 키워드가 들어갔기 때문에 분리를 시켜야 되겠고, 만약에 세 번째 발언 안에 고통을 충분히 받았으니까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더라면 그 얘기는 두 번째를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두 번째 논점이 뭐냐면 충분한 반성과 스스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함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충분한 반성 부분에 들어갔으면 좀 더 적절했겠죠. 네? 그래서 그다음에 교차조사 얘기를 해볼게요. 이해자 학생의 교차조사를 하는데 첫 번째가 낙인, 절도가 계속 일어난다면 이대로 덮을 거냐 라고 했죠. 낙인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절도가 계속 일어난다면 이 학교에서 계속 덮을 거냐, 그거는 괜찮은 교차조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공격을 하는 거죠. 너가 정말 처음이라고 잠깐의 실수라고 덮어준다면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실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절도 사건에 대해서 다 덮어줄 거냐라고 말을 했을 때 박수림 토론자는 그건 아니지만 이번 경우는 잠깐의 실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죠. 일단 대답은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네. 그런데 그 질문은 잘했고 그 다음에 그럼 사회에서의 법은 왜 필요하냐? 그렇게 잠깐의 실수를 덮어주고 낙인이 찍힌다고 그러면 사회에서는 일명 빨간줄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럼 사회에서도 법은 도대체 왜 필요하냐? 매번 용서를 해주지. 그래서 잠깐의 실수에 대한 걸로 물고 늘어졌죠. 네, 그래서 어쩌면 그게 가장 적절했던 것 같아요. 잠깐의 실수가 뭐냐? 그거에 어떻게 정의할 거냐? 그래서 질문은 잘했어요. 그러면 계속 들어볼게요. 이제 반대측의 두 번째 의논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찬성 측 의논에 대한 반박을 먼저 하겠습니다. 박수림 토론자가 그 청소년을 잠깐의 실수로 한 행동을 용서를 해주고 보듬어 주어서 스스로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잠깐의 실수라는 것으로 이 절도라는 행위를 용서해 주는 것이라면 앞으로 일어나는 많은 범죄들과 그런 것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도 다 용서해 줘야 하는지에 대해 용서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은 또 이 사회에서 법이란 것이 존재하는데 이런 생활기록부나 여러 나중에 미래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이 절도 행위 같은 것을 용서해 주는 것은 지금 법이 존재하는 이유와 그런 의의들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용서해 준 행위는 이미 고통을 많이 받았고 또한 자살 예방을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실제로 이 사건 때문에 자살 시도를 한 것일 수도 있지만 옛날부터 이미 바탕 조서를 보면 자살 시도를 많이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 아이가 지금 이 행동을 자신이 고통을 받아서 했는지 아니면은 도벽이 되어서 자신이 그것을 하고 있는지 선생님들은 모르고 처벌을 내렸기 때문에 이 주제는 선생님들의 처벌에 지지하는가 지지하지 않는가이기 때문에 지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또 자살 예방을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이 아이를 몰래 알아내어서 서로 상담을 하고 또 그 상담으로 그 아이의 사정을 알고 상황을 알고 또 용서를 해주고 보듬어 준다면 더욱 적절한 대처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반대측에서 세 가지 이유 중에 두 번째와 세 번째 근거를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행위를 이렇게 용서해 준다면 이 학교 안에서도 청소년의 재범과 모방 범죄가 늘어날 것입니다. 실제로
이 학생들의 잠깐의 실수라고 용서를 해준다면 이 학생들은 이 학교의 약한 대처를 보고 이 같은 행위를 똑같이 자기도 할 수 있다고 반복을 하거나 또한 모방범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 바탕도세에 보면은 이 아이는 실제로 PMP를 훔친 후에도 전자수첩을 다시 훔쳤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만약 처벌이 미약하다면 다시 재범이나 모방범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로 청소년 재범률은 현재 사회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32.4%, 35.5%, 그 다음에 37.2%, 그 다음에 38.9%로 점점 재발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법무부 자료, 2012년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 자료에서는 2012년까지 조사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성인의 범죄 재발률은 2008년에 5.2%, 2010년에 4.6%, 그 다음에 2012년에 4.2%로 성인 범죄 재발률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자료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그 이유는 청소년 범죄 처벌이 성인 범죄 처벌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이 행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처벌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이 선생님이 아이를 용서해 줬는데 그게 이 의도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탕도세에서 사건을 덮은 이유가 선생님들이 아이는 청소년기는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고 방황을 할 수 있다고 용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시 돌려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반성을 했다고 생각해서 돌려주었는데요. 하지만 선생님은 이 아이의 상황을 잘 모릅니다. 이 상황을 잘 모르면서 이 아이가 자신이 반성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덮어준 것은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가 자기가 속죄를 해서 다시 돌려줬는지 아니면 자신이 즐기면서 했는지는 그 아이밖에 모르고 또 선생님이 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이 용서해준 의도는 청소년기가 이 잠깐의 실수와 방황 때문이라고 말해주었는데 하지만 선생님은 이 상황을 모르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용서해준 의도와 용서해준 이유가 용서해주는 의도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6분 24초입니다. 작전 시간 1분 있습니다. 이영민이 몇 분 사용했죠? 6분 24초. 작전 시간 1분 끝났습니다. 먼저 그러면 2차 조사 시작하겠습니다. 이 학생이
곳에 보면 옛날부터 그 엘리트 집안이라 그 압박이나 그런 것 때문에 자살 시도 몇 번 했다고 했었고, 또한 이 훔친 행위 때문에 자기가 자살을 하겠다고 바탕도서에 나와. 그게 네, 어쨌든 가정 속에서 냉정과 무관심 같은 것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그렇다면 더더욱 용서가 필요한 거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또 베르테르 효과라는 게 있듯이 작년 학교에서 이런 자살이 일어났었고 또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그것에 대해서 매우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이 그렇게 자살과 연관이 없다고는 생각되지 않네요. 먼저 그 가정 상황 때문에 용서가 더욱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선생님이 이 사건을 해결할 당시에는 이 학생이 이렇게 가정 불화와 그런 것이 있는지 선생님은 모른 채 해결했었고. 두 번째 질문이 질문이 그러니까 그 먼저 하신 말씀이 이번 사건이 그렇게 자살과 연관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셨죠. 네.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면 그러면 이거 뭐라 그러나?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선생님 일단 이 논제 자체가 선생님의 그런 조치가 옳았냐 옳지 않았냐인데요. 선생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 이 돌아온 물건은 그러니까 제자리로 완벽하게 돌아온 물건은 처음이었습니다. 비록 이 일을 돌려놓은 일을 온조가 한 것이라고 해도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완벽히 반성하고 또 얼마나 고통받았을지를 드러내 주었기 때문에 반성했다고 생각하세요? 선생님 입장에서 돌려줬다고 하는 것은, 하지만 이 행위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선생님의 이 행위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PMP가 다시 돌아왔더라도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은 역시 적절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분 26초입니다. 지금 이영민 토론자가 6분 24초를 사용했는데요. 지금 중등부 토론에서는 5분인가요? 네. 5분이죠. 네. 사실 원래는 6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원래 교도소 지금 6분 하는 게 맞는데요. 아마 5분으로 여기 정해놨나요? 선생님이 써놓으신 거 보니까 중등부는 6분이야 되면 그래? 중등부 한 5분이라고 이번 계획인가 어디에 막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줄 알았나? 5분으로 해주셨다가요. 지난번에 토론 정리하시면서 한 장에 정리해 주신 거엔 6분으로 기재해 주셨어요. 아,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게 크게 초과해서 사용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이. 그러니까 사실 6분을 채운다는 게 그렇게 너무 정말 힘든 일이기 때문에 원탁 토론도 3분 채우기 진짜 힘들잖아요. 근데 6분 동안 서서 말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해야겠어요. 그만큼 초과했다라는 거는 준비한 게 많다는 얘기죠. 아주 꿋꿋하게 종초도 계속 얘기하고 조곤조곤 그냥. 네.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반대 측 2번 토론자는 할 일이 가장 많아요. 왜냐면은 찬성 1, 2에